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트럼프 풋으로 대반등에 성공했던 자산시장이 다시 하락 국면을 보였습니다. 대중국 관세가 무려 145%를 기록을 하면서 관세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은 살아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해가지고 평소보다 텐션이 좀 떨어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핵심 위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다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4.31%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종목들, 엔비디아, 메타 같은 종목들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관세가 최소 145%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펜타닐과 관련된 기존에 부과된 관세 20%에다가 상호 관세 125%를 더한 값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은 145%라는 수치가 내일은 또 다른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관세 유예가 자산시장에 숨통을 트이는데 도움을 줬지만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 재무장관이었던 자넷 옐런이 작심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던 이 미국 경제에 최악의 자해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 국채 투매가 관세 유예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거는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관점입니다.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인정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있고 관세 정책으로 이렇게 불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채권 시장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이 무역 정책, 즉 관세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장이 또 가장 주목했던 것이 30년물 국채 입찰이었는데요. 발행 수익률 4.813을 기록을 하면서 호조세를 보였고 굉장히 견조한 수요가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어제는 CPI 지표라고 해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물가 지표 중에서 PCE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가 발표됐고 이 결과가 모두 다 예상치와 이전치를 하회를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꺾여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그럼에도 이 지표 자체가 관세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과 암호화폐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비슷한 맥락의 현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밤 늦은 시간에 미시간대에서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CME 패드워치 툴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은 여전히 올해 금리를 3회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요, 온체인 지표 상으로 계속해서 약세 국면에 있습니다. IFP 지표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 현물 거래소와 파생상품 거래소 간에 이동하는 흐름을 추적을 해가지고 시장의 강세나 약세를 파악하는 지표인데요. 비트코인이 파생상품 거래소로 이동하면은 강세 신호, 반대로 현물 거래소로 이동하면 약세 신호를 나타내는데 현재는 계속해서 현물 거래소로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약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조정 국면들의 어떤 수치를 봤을 때 우리가 2021년 대세 상승장 기간에서도 중국의 채굴 금지라고 하는 큰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려 53%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큰 이슈에서도 28% 조정을 겪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이슈이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조정들이 어떤 심각한 위기에 징후라기보다는 건전한 조정 국면이다, 이런 해석들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조정 국면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대규모 투자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0개에서 10,000개 BTC를 보유한 지갑의 잔액이 30일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투자자의 신뢰가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 축적 주소로의 유입을 한번 살펴봤을 때 대규모 유입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36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크립토컨트 분석으로는 2022년 2월 1일 이후로는 가장 큰 단일 유입량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 주소가 공격적으로 움직일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또 변화될 수 있는 국면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지표는 스테이블코인 호가상의 30일 이 거래량을 연평균과 비교한 지표인데요. 이 차트는 알트코인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기에 유리한 시점이 어딘지를 파악하는데 좀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현재 구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격이 좀 크게 상승했던 구간들은 30일 거래량이 365 거래량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즉 1년 평균보다 30일 평균이 더 높게 나오는 구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다시 지금 추세를 보면은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이 수치도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요 구간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30일 평균보다 365일 평균, 1년 평균이 더 높게 나오는 구간입니다. 즉 30일 거래량이 연평균보다 낮다라는 것은 시장이 많이 약세 국면을 보였다는 것이고 그만큼 투자의 관점에서는 좋은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흐름 보시면은 작년 3월에 이 구간에서 정점을 찍고 쭉 내려가다가 이후에 이 구간으로 진입한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들이 뭐 시간이 당장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조금 더 소요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좋은 매집 구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DCA 전략을 시작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로그 상장 곡선으로 봤을 때 현재는 미드포인트 두 번째 지점에 와 있는데요. 굉장히 좀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는 과매도 구간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대세 상승장의 바닥 구간들, 즉 크립토 윈터 구간에 이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요.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는 지난 대세 상승장은 이 구간, 미드포인트를 좀 넘어서는 구간이었다면은 그 이전에는 과매수 구간, 이 구간들까지 터치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다 봤을 때도 지금은 굉장히 가격이 침체된 국면이고 과거 사이클 기반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아직 대세 상승장의 본격적 랠리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회의에서 중국과 거래하고 싶다. 양국 모두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로 자존심 대결을 벌이면서 서로 간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서로 보복 관세를 부여하고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일정 구간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즉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도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카르다노의 설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올해 비트코인이 25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강세장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전쟁은 소리만 요란하기만 하고 실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결국 미국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 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점차 뉴노멀에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시중에 막대한 자금이 풀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해결이 올해 안에 다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관점은요, 펌프 인베스트먼트의 앤서니 폼플리아노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2025년 말까지 주식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비트코인의 채택을 계속해서 가파르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의 보험 및 은행위원회가 무려 만장일치로 HB 487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공적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그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트코인 도입이 이 채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시기들을 잘 견디면은 다시 큰 상승장을 경험을 하면서 그 보답들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CBD 지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파이어 차트 상으로 매도벽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관망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매도를 갖다가 좀 급격하게 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에 매도 일변도로 나왔던 이 보라색과 빨간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22평선을 테스트를 하면서 중요한 이 매물대 구간들, 가장 많은 매물대가 축적된 구간들을 돌파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65 이평선보다는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주요 구간들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온체인 지표가 약세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약세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더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요 구간들, 주요 이평선들을 차례대로 넘어서야 되고요.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위해서는 요 구간들까지 상방 돌파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RSI 상으로 봤을 때는 중립 구간인 50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회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평선을 하방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MACD 상으로도 여전히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82.8에서 82.9K의 숏포지션 밀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밀집도는 낮은 편이지만 78.3K를 경계로 해서 롱포지션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유의미한 매수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꾸준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을 크게 반등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관세 관련 이슈와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 구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불확실성이 해결되면은 크게 급등을 하게 되고 진입하기엔 늦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꾸준히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이 이번 대세 상승장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유 시드가 없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꾸준히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요, 매수나 관망이 매도보다도 손익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